하이브의 미래의 전망이 굉장히 밝냐? 그것은 하이브의 계열사 중에 슈퍼톤이라고 하는 그 AI로 음악 쪽에서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회사가 계열사로 있습니다. 하이브는 지금 현재 작사, 작곡과 춤이 AI와 연결돼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늘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작년도에 투자 수익률이 약 한 300%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 같은 경우 제가 2024년도 장세는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실은 하이브 한 종목만 분석하고 하이브 한 종목으로 2024년도 한 100% 정도 수익을 내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의외로 1월 초부터 급등락이 매우 심합니다. 금방 며칠 전에 26만 원 갔는데 오늘 21만 9,500원 하니까 너무 급등락이 심해가지고 사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하이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이브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일반 엔터사하고 조금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엔터테인먼트 하면은 하이브, JYP, 그 다음에 SM, YG엔터 이런 이제 주식들을 통틀어서 그냥 엔터테인먼트 종목으로 이렇게 같이 분류를 하는데 전혀 이제 다른 엔터테인먼트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브가. 첫째는 하이브가 작년도 매출액이 한 2조 2천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약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위버스 매출이 4천억 정도 됩니다. 위버스가. 근데 이제 위버스가 지금 현재 유료화를 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위버스 전체를 유료화 시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위버스 멤버십이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유료화를 한다는데, 그러니까 IR을 할 때마다 그 위버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위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식이 굉장히 매도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분기마다 IR 할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위버스가 만약 2023년도 말에 원래는 유료화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위버스 회원이 7천만 정도 된 데다가 월 고정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사람 수가 약 작년도 말에 3분기에 1,050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유료화가 되게 되면은 엄청나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DOU라고 한 이 위버스의 10분의 1 정도 되는 회사가 있기는 하는데 위버스 매출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앱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유일하게 하이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올해 어찌됐든 간에 멤버십 쪽에 유료화를 하게 되면은 하이브 주가는 상당히 오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늘 그거에 대한 답변을 IR 할 때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2월 26일 날이 IR입니다. 그래서 2월 26일 날 하이브에서 어떻게 이제 위버스에 대한 유료화를 이야기할지 그것에 따라서 올해의 주가의 어떤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BTS 완전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에 대해서 22만 원 밑으로는 주식을 사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BTS 완전체가 2025년도 한 6월쯤이나 7월쯤에나 이제 전체가 제대를 합니다. 6월쯤에. 그렇게 되면 한 7월쯤에나부터 이제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24년도 6월 달에 BTS 진이 제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 다 작사, 작곡 다 해놓고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대함과 동시에 바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도 10월 달에 제이홉이 또 제대를 합니다. 그래서 위버스 유료화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그 BTS 진과 제이홉이 이렇게 제대할 때 주가가 상당히 이제 그 완전체를 향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BTS를 분석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정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가수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어떤 가수가 아티스트가 노래를 불러갖고 유튜브 클릭 수를 보면요, 거의 아마 우리나라 전체 다 가수들이 다 클릭하는 숫자를 합한 것만큼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BTS라는 것을 분석을 하면 할수록 그 위력이 엄청 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같은 그냥 아티스트급이 아니고 정말 그 완전체가 됐을 때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체가 됐을 때는 주가가 그때 가서는 엄청나게 상승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나라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모델이 없어서 미국 같은 데서도 지금 현재 가수를 이렇게 선발해서 이렇게 해외 이제 걸그룹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우리 하이브 같은 경우 보면은 글로벌화 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하이브를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 SM이라든가 JYP라든가 YG가 주가가 엄청 하락했어요. 그걸 이제 뭐 다른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는데 간략하게 그 하락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SM은 이수만 그 회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분이 M&A를 이제 팔면서 그와 관련된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또 그와 관련된 경영하고 무슨 이렇게 프로듀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갔어요. 근데 또 이번에 뭐 이렇게 주가 조작 사태 때문에 또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냥 나간 게 아니라 그들이 나가서 또 되게 크게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또 장애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펀딩을 받고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SM의 이렇게 아티스트, 그러니까 그룹 아이돌들이 제대로 이렇게 프로듀싱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래도 SM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그룹이 라이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면은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이 하이브 쪽에서 보자면요, 왜 하이브는 그 실패가 없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한 프로듀서가 2명 있습니다. 하나는 방시혁 의장하고 두 번째 민희진입니다. 그러니까 방시혁 의장이 지금 프로듀싱을 하는 것이 빅히트 뮤직, 그 다음에 빌리프렌, 엔하이픈이 있는 빌리프렌, 그 다음에 소스 뮤직의 르세라핌,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빌보드 200을 보면은 항상 지금 우리 하이브 쪽에서 들어가 있는 아티스트가 정국, 그리고 뉴진스, 그리고 지금 현재 TXT,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그 다음에 엔하이픈입니다. 근데 하이브에서 앞으로 가장 BTS 다음으로 비전이 있는 남성 아이돌을 이야기하자면은 엔하이픈이 될 것 같습니다. 엔하이픈이. 그리고 지금 현재 하이브에서 여성 걸그룹으로는 뉴진스가 나중에 보면은 제2의 BTS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프로듀싱을 하는데 민희진 대표하고 그와 더불어서 SM부터 호흡을 맞췄던 250이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랭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하고 250이 거의 절반 정도 작곡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게 뽕짝부터 희한한 우리가 보면은 아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티스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슈퍼사이를 작곡한 사람이 프랭크입니다. ETA를 작곡한 사람이 250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 사람이 작곡할 때마다 엄청난 인기가 있고 또 미니지니 같은 경우는 너무 완벽한 프로듀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굉장히 밝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미래가 있냐? 그것을 JYP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JYP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잘했는데 박진영 대표가 프로듀싱을 대부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있지, 엠빅스, 그 다음에 미국의 이번에 선발한 걸그룹, 그 걸그룹들의 작사 작곡을 박진영 대표가 해서 프로듀싱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음반 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작년도에 이렇게 아이돌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르세라핌을 이렇게 프로듀싱을 할 때는 굉장히 강렬한 춤을 추다가 나중에 퍼펙트 나이트라고 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춤을 춰서 또 인기를 끌고 이렇게 굉장히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또 뉴진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분란이 있던 피프티 쪽에서 그런 흐름도 굉장히 인기를 얻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칼군무를 하면서 이렇게 칼군무를 하면서 방시혁 의장의 장점이 뭐냐면 춤을 추는데 그 속에다 스토리를 집어넣습니다. 항상. 근데 스토리가 없는 칼군무. 사실은 이제 이게 작사 부분은 우리가 참 노래를 들어보면 이게 들을 때 들을뚱말뚱 하는 그런 언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돌들은 이렇게 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프로듀싱에서 상당히 구태의연한 좀 약간 실패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하이브의 미래의 전망이 굉장히 밝냐? 그것은 뭐냐면 하이브의 계열사 중에 슈퍼톤이라고 하는 AI로 음악 쪽에서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회사가 계열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이렇게 하이브 계속해서 음악을 들어보고 이렇게 춤추는 것을 보면 하이브는 지금 현재 작사 작곡과 춤이 AI와 연결돼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제 YG라든가 SM이라든가 JYP는 실질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중심으로 프로듀서를 한다면 하이브는 AI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이런 그리고 계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N팀은 일본의 사람이 프로듀서고 또 그 다음에 보이넥스트 도어는 지코라고 하는 사람이 프로듀서가 하기 때문에 이 계열사가 굉장히 많고 그 안에 프로듀서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타카 홀딩스라고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스쿠터 브라운이 대표로 있는 거. 너무 고가에 샀다고 논란이 많지만 전국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인기를 끄는 걸 보면은 이타카 홀딩스를 통해서 스쿠터 브라운이 어떤 연결하는 미국의 인맥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제 지금 BTS가 전반적으로 다 군대를 갔기 때문에 이제 누가 선택이 돼서 미국에 그렇게 이제 하이브로 지원을 받아갖고 미국으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봤을 때는 가장 먼저는 뉴진스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뉴진스가 지금 주가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늘 급등락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뉴진스가 이 다음 앨범을 발표할 때쯤 되면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더 이름을 알리는 굉장히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이제 아이돌 그룹이 될 것 걸그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2의 BTS급이다 그러면 뉴진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뉴진스 지금 현재 나이들이 16, 20이거든요. 16, 20.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제2의 BTS급이 되지 않을까 이 기대가, 미니진, 250, 프랭크 이 합작 풍미에서 프로듀싱과 안무와 이런 것들이 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뉴진스의 비전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엔터는 사람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변수가 많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BTS가 하이브하고 재계약을 다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보면은 하이브에서 재계약을 안 하면 안 되게끔 이미 지분이 다 이렇게 BTS 한 사람 앞에 한 120억 정도씩 이렇게 다 지금 현재 주가로 보자면 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이브 주가 떨어지면 자기 재산 손해가 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미니진 이렇게 대표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어도어 대표거든요. 그게 어도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근데 원래는 하이브에서 지분을 100% 갖고 있지만 20%를 옵션으로 이렇게 걸어놨다. 나중에 이제 이게 계속해서 성공하고 어떤 조건에 차면은 미니진 대표가 20%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뭐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는 다른 엔터 회사하고 틀리게 대부분 지분 구조라든가 이런 걸로 애사심을 갖게 하고, 또 하이브가 가장 또 회사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하이브만큼 이렇게 아티스트를 잘 관리해 줄 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브에 있는 아티스트들은 계약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나가서 다른 데 가봐야 별로 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M이 막 상장했을 때 한 7천 원이나 상장을 했을 겁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주식이 떨어져서 한 3천 몇백 원에서 엄청 오래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도 그냥 지금 H.O.T 소녀시대 보아 해서 해외 나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인기도 끌고 수입도 생긴다는데, 막상 재무제표가 나올 때 있잖아요.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실적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잡히나? 왜 영업이익이 안 나오나? 했더니 엔터에서는 불투명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화장품을 써도 무슨 제품을 쓰는지, 옷을 입을 때는 또 어때요? 누가 협찬을 해서 입는지 아니면 사서 입는지, 그런 부분을 일일이 누군가가 관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엔터 회사가 옛날에 비해서 엄청 투명해져 있고, 또 투명해져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연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정도 나오면 하이브 같은 경우 그걸 의심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